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후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공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선분양도 있고 후분양도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자금을 좀 더 선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좀 하려면은 분양을 통해 미리 돈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왜 굳이 후분양을 하냐고 물은다면 이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이 후분양이 처음 시도되었던 사례가 무엇이었냐면 상인동에 있는 모아 엘가 파크뷰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선례까지 있었다 보니까 후분양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었겠죠. 그래서 자금적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이런 후분양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후분양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20년도쯤에는 분양 심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들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수성구 중심으로는 후분양 단지들이 워낙에 많이 생겼죠. 분양가를 심사받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제 제한적인 금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때 시기라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또 후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단지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떠오르는 것이 지금 만촌의 자이르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4월 지역으로 가면은 3종 2개 단지, 그리고 라온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아파트들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후에 심리가 워낙 확 주저앉게 되었고, 후분양을 통해서 높은 고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함으로써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모습인데, 4월 같은 경우에는 할인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참 거래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또 임대 전환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 이어서 역시나 여전히 이 수성구 안에서도 후분양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놓고 보았었을 때 한 5가지 정도 단지가 떠오르죠.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MBC 자리에 더샵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성구민 운동장역에 버머 아이파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단지와 호반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성못 바로 앞에 화성파크 드림까지 총 5개 정도가 현재 수성구에서 후분양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자, 이 중에서는 이제 더샵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죠? 조감도들이 워낙에 잘 뽑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엄청납니다. 사실 이 대구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파트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관광 같은 것들을 많이 살린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를 보았을 때 이제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대형 평수 위주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한 50평 정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얼마 정도에 나올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성 4가에서 분양을 했었던 빌리브 헤리티지가 주요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50평대 기준으로 해서 15억을 좀 넘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분양 경쟁률은 처참했지만은 이제 그 정도의 외관과 상징성을 보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비교 기준이 있었을 때 최소 15억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 작은 계획을 잡아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버머 아이파크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방 아파트들이 재건축된 건데, 요것뿐만 아니라 요렇게 사이에 있는 것들도 아마 2차였나?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단지들이 전부 다 아이파크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 비슷한 입지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유림 노르웨이가
상당히 높은 값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선호되는 아파트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고 버머자이의 가격대를 봤을 때 거의 10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중층 이상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 지금 후분양 예정인 것들은 사실상 할인 분양할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만촌 자이르네가 그나마 계약이 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할인한 분양이 뭐 아주 싸서 아주 메리트가 있어서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할인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싸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한국인의 맛이라면 좀 깎아줘야 사는 맛이 날 건데,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100만 안 깎아주면 안 사게 되고, 뭐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 이상 깎아줄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사실상 버머자이와 이제 좀 가깝게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니까 거의 9억에 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4타입 기준으로인 거죠. 그래서 요즘 시기를 생각하면 사실 팔릴 만한 시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변 시세들 고려해 보면 최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8억대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해관과 황금역 사이에 이제 빈 터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호반이 들어오고 아래쪽에는 이제 힐스테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주상복합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 상업지역에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황금, 초황금중도 가까이에 있고 뭐 황금역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상징성이 높았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는 기존의 힐스테이트도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것들이 한 8억대 이상 최소 그렇게 분양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 8억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사실 지금 말하다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건설사 입장은 어쨌든 뭐 혹시나 할인까지 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아마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성모 화산파크 드림이죠. 또 조감도에서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분양가를 토대로 보았었을 때는 이제 위쪽의 시세라든지 혹은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뭐 더샵 수성 라크에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역시 한 7억대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금 봤다시피 뭐 재건축 단지들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은 이 민영 개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회사 측에서 부지를 사서 조합원 없이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분양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이후에는 수성 범모 W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주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다거나 혹은 가격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분양 단지들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후분양 단지들은 어쨌든 내년 중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건데, 금액이 금액인 만큼 이제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잘 계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방금 봤던 곳들은 임대 전환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분양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은 그럴 만한 입지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 정도에 나올지 계속 지켜보면서 과도하다면 할인 분양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이런 집들을 사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공급이 없어졌을 때 26년도, 27년도 이후의 시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고 계실 건데, 나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또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